당신은 어머니의 몸에서 미끄러져 나와 술라웨시의 열대우림 어딘가의 진흙 위에 떨어집니다. 눈을 뜬 채 다리로 땅을 밀며 일어서려 하지만 다리가 몸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접혀 앞으로 넘어집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몸을 돌려 주둥이로 당신의 옆구리를 밀어배 쪽으로 이끕니다. 먹어야 하기에 떨리는 다리로 어머니에게 더 가까이 기어가 겨우 찾아내고 젖을 뭅니다. 당신이 젖을 마시는 동안 앞쪽 나무들 사이에서 무언가가 움직입니다. 야생 멧돼지가 덤불을 헤치고 공터로 나와 공기를 킁킁 냄새 맡습니다. 어머니는 머리를 들고 아무런 예고도 없이 앞으로 돌진합니다. 멧돼지는 몸을 돌려 도망치고 어머니가 바짝 뒤쫓으며 숲속으로 다시 뛰어듭니다. 당신도 따라가려 하지만 몇 걸음 만에 다리가 풀려 진흙 위에 쓰러집니다. 잠시 후 어머니가 돌아와 당신 위에 서서 거칠게 숨을 쉽니다. 그러고 나서 어머니는 머리를 숙여 다시 당신을 밀어내며 공터 밖으로 이끕니다. 당신은 여전히 휘청거리지만 힘이 실린 다리로 어머니 냄새를 따라 수풀을 헤치며 따릅니다. 어머니는 낮은 가지 밑과 얽힌 뿌리 사이로 당신을 이끌고 공터 소리가 멀어집니다. 땅이 약간 경사진 곳에서 어머니는 빽빽한 덤불 근처에 멈춥니다. 당신은 어머니의 옆구리에 몸을 기대고 어머니는 몸을 둥글게 말아바람을 막아줍니다. 다리가 먹고 눈을 감자가 태어나 몸은 젖었어도 어미 품은 따스합니다. 숲은 여전히 당신을 감싸고 지금은 어머니가 지켜주는 덤불 속입니다. 지금은 어머니 곁에 붙어 있지만 곧 무엇을 먹을지 무엇이 위험한지 배워야 합니다. 이제 태어난 지 2주째입니다. 어머니가 숲속을 앞서가고 당신은 그 뒤를 따르며 어머니가 땅의 낙엽을 헤치는 모습을 봅니다. 어머니는 떨어진 과일 조각을 파내어 2번에 나누어 먹고 썩은 통나무로 가서 이로 껍질을 뜯어냅니다. 작은 무언가가 기어나오자 어머니는 그것을 재빨리 낚아채 먹고는 계속 앞으로 나아갑니다. 먹이 찾는 법을 배우기 위해 어머니를 따라합니다. 주둥이로 나무 껍질을 들춰 그 아래 흙 속에서 꿈틀대는 흰 애벌레를 발견합니다. 당신은 그것을 한 입에 삼킵니다. 그것이 젖이 아닌 당신의 첫 번째 식사입니다. 그런 다음 어머니는 표면의 구멍이 여기저기 뚫린 커다란 마른 진흙 더미로 걸어갑니다. 어머니는 주둥이로 그것을 밀어 부수고 수백 마리의 흰개미들이 사방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당신은 재빨리 앞으로 달려가 어머니 옆에 붙어 땅 위로 흩어지는 곤충들을 핥아먹습니다. 당신의 혀는 나머지 흰개미들이 흙 속으로 사라지기 전에 수십 마리를 잡아냅니다. 하지만 그때 어머니가 멈춰서서 앞을 봅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근처 낮은 가지에 비단뱀이 매달려 있습니다. 뱀의 머리는 이쪽을 향한 채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뒤로 물러나며 주둥이로 당신을 뒤로 밀어 당신이 뒷걸음질치게 만듭니다. 2마리 모두 뱀을 뒤로 한 채 나무 사이로 다른 길을 따라 후퇴합니다. 아직 당신의 엄니는 자라지 않았지만 자라게 되면 반드시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조금 흘러 이제 당신은 6달이 되었습니다. 엄니가 자랄 자리인 위십술 위에 작은 혹이 생겼고 지난 몇 주 동안 어머니는 당신과 함께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오늘 어머니는 숲속을 걸어 멀어져 가고 당신은 한동안 그녀를 따라가다가 너무 멀어지면 소리쳐 부릅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멈추거나 뒤돌아보지 않고 나무들이 시야를 가릴 때까지 계속 걸어가 결국 당신은 더 이상 어머니를 볼 수 없게 됩니다. 이제 당신은 혼자 남게 되었고 빈터에 서서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합니다. 먹이를 찾아야 하기에 어머니가 가르쳐준 방향으로 걷기 시작합니다. 덤불을 헤치고 나아가 나무 밑동을 파헤쳐 뿌리를 뽑아 천천히 씹어먹습니다. 그러다 열매가 열린 나무를 발견하고 그 아래에 흩어진 무화과 몇 개를 찾아 4개를 먹은 뒤 근처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를 듣습니다. 또 다른 바비루사가 덤불을 헤치고 빈터로 들어옵니다. 그는 당신보다 나이가 많고 턱에서 위로 살짝 휘기 시작한 작은 엄니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과 그는 잠시 멈춰 서로를 바라봅니다. 그가 나무 쪽으로 걸어가 남아있는 무화과 중 하나를 집어듭니다. 반대편에서 계속 먹으며 서로 거리를 유지합니다. 잠시 후 그는 식사를 마친 뒤 당신을 보지도 않고 떠납니다. 당신은 마지막 무화과를 먹고 다시 혼자 그 자리에 서서 주변 숲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배는 부르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예전에 누군가가 지나간 듯한 덤불 속 오솔길을 따라 새로운 방향으로 걷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영원히 혼자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곧 당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알아내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2살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엄니는 위턱에서 위로 자라 얼굴 쪽으로 휘어졌고 아직 나이 많은 수컷들에 비해 짧지만 입을 열면 끝이 날카롭고 잘 보입니다. 당신은 숲속을 걷다가 가장자리에 미네랄이 풍부한 흙이 드러난 진흙 웅덩이를 발견합니다. 건강을 유지하려면 미네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다가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때 다른 수컷 한 마리가 나무 뒤에서 나와 공터로 걸어 들어옵니다. 그는 당신보다 나이가 많고 엄니는 더 길고 두꺼우며 거의 이마까지 휘어 있습니다. 당신과 그는 서로 멈춰서서 바라봅니다. 그러더니 그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오며 머리를 약간 숙입니다. 당신도 진흙 웅덩이에 접근해야 하므로 그의 움직임을 따라 머리를 숙이고 물러서지 않고 자리를 지킵니다. 그는 아무런 경고도 없이 앞으로 돌진해
어깨로 당신을 들이받아 당신을 옆으로 밀어냅니다. 당신은 비틀거리지만 넘어지지 않고 버티며 어깨로 그를 밀어냅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머리를 비틀며 엄니가 잠깐 부딪히고 그 충격이 엄니가 두개골에 연결된 턱을 통해 전해집니다. 당신은 한 번 그리고 다시 한 번 뒤로 물러서며 균형을 잡으려 애씁니다. 그는 진흙 웅덩이로 들어가 진흙 속을 뒹굴기 시작하고 당신은 가장자리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 엄니가 부딪힌 턱이 욱신거리자 당신은 몸을 돌려 숲속으로 걸어가며 그를 뒤에 남겨둡니다. 광물은 다른 곳에서도 찾을 수 있지만 지금은 자신과 나이 많은 수컷 사이에 거리를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당신의 엄니는 계속 자랄 것이고 다음번에는 당신이 그 자리에 남게 될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흘러 이제 당신은 4살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엄니는 크게 뒤로 휘어졌고 고개를 숙이면 끝이 이마에 거의 닿을 정도입니다. 몇 달째 같은 숲을 돌아다니며 나무줄기에 냄새를 문질러 자신의 영역임을 표시해왔습니다. 오늘은 어제 표시해둔 나무에 다가가 보니 당신의 냄새를 가로지르는 새로운 극힌 자국이 있습니다. 다른 수컷이 당신의 영역을 지나간 것입니다. 그를 찾아서 자신의 영역을 지켜야 하므로 그가 남긴 흔적을 따라 덤불 속을 지나갑니다. 잠시 걷다 보니 그가 개울가 근처에서 등을 돌린 채 땅을 파고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는 당신이 다가오는 소리를 듣고 일어서서 엄니를 드러낸 채 당신을 마주봅니다. 이제 당신의 엄니는 2년 전보다 더 길어졌으니 당신은 자리를 지키며 그를 똑바로 응시합니다. 두 마리는 서로 눈을 떼지 않은 채 천천히 원을 그리며 돌기 시작합니다. 그가 돌진하자 정면으로 맞서고 엄니가 부딪히며 머리가 젖혀질 정도로 강하게 충돌합니다. 그는 당신을 물가 쪽으로 밀어내려 하지만 당신은 다리를 땅에 단단히 고정하고 맞서 밀어냅니다. 그리고 몇 차례 더 힘을 겨루었지만 둘 다 쉽게 물러서지 않다가 결국 그가 먼저 물러나 상류로 이동합니다. 당신은 개울가에 남아 머리를 숙여 물을 마시고 강가에 진흙에 뒹굴며 몸을 식힙니다. 다른 수컷은 숲으로 사라져 돌아오지 않습니다. 당신이 승리했습니다. 이 영역은 여전히 당신 차지입니다. 이 땅을 지켜냈지만 이곳을 노리는 건 당신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당신은 5살입니다. 지난 며칠 동안 평소보다 더 많이 이동하며 평소에 잘 가지 않는 숲속을 따라 냄새 자취를 쫓아왔습니다. 그 자취는 당신을 한 공터로 이끌고 그곳에는 암컷 바비루사가 땅에 흩어진 떨어진 과일을 먹고 있습니다. 당신은 유전자를 남기기 위해 그녀와 교미해야 하므로 천천히 그녀를 향해 다가가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당신이 다가오는 것을 바라보지만 도망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녀 바로 옆까지 다가가고 그녀는 몸을 약간 돌리며 고개를 더 높이 듭니다. 하지만 다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또 다른 수컷이 덤불을 헤치고 뛰쳐나와 공터로 들어섭니다. 그는 당신보다 크고 나이도 많으며 거대한 엄니가 있습니다. 경고 없이 바로 돌진하는 그를 맞서보지만 더 강한 힘에 밀려 다리가 땅을 긁습니다. 엄니가 맞물린 채 격렬히 비틀다 그가 빠져나와 옆구리를 들이받자 균형을 잃습니다. 넘어져 구른 뒤 급히 일어나지만 그는 쫓아오지 않습니다. 그는 당신과 암컷 사이를 막아설 뿐입니다. 갈비뼈가 욱신거리자 당신은 몸을 돌려 공터를 떠나왔던 길로 되돌아갑니다. 암컷은 늙은 수컷과 남고 당신은 누구도 다시 보지 못합니다. 다른 암컷을 찾아야 하나 지금은 회복이 우선입니다. 강하지만 아직 부족하고 시간도 촉박합니다. 어느덧 7살이 된 당신의 엄니는 완전히 휘어 두껍고 날카로우며 턱에서 뒤로 휘어 거의 이마에 닿을 정도입니다. 수년 동안 싸움과 숲속을 걷는 과정에서 단단한 근육이 붙어 몸집이 더 커졌고 오늘 당신은 2년 전에 차지하려 했던 그 영토로 다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때 당신을 이긴 수컷은 여전히 그곳에 있으며 개울과 과일나무에서 먹이를 먹는 그를 발견합니다. 그는 기척에 몸을 돌려 엄니를 드러내지만 움직임은 예전보다 느려졌고 엄니는 턱 연결 부위에 금이 간 채 달아 있습니다. 이제 이 영토가 당신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자 그는 싸울 생각도 하지 않고 뒷걸음질 칩니다. 당신은 나무로 다가가 떨어진 과일을 먹기 시작하고 그는 몇몸 길이 떨어진 곳에서 당신을 지켜봅니다. 몇 분 후 그는 몸을 돌려 숲속으로 걸어가 버리고 당신만 나무 아래에 남게 됩니다. 이제 이 영토가 당신 것임을 깨닫습니다. 광물 웅덩이 근처에서 진흙을 파는 암컷을 발견합니다. 번식을 위해 교미하고자 그녀에게 다가갑니다. 그녀는 머리를 들어 당신을 지켜보더니 곁에 오는 것을 허용합니다. 뒤에서 그녀를 올라타 교미한 뒤 그녀는 뒤도 안 보고 떠납니다. 수컷은 육아를 하지 않아 그녀를 따라가지 않죠. 당신은 다시 웅덩이로 돌아가 진흙 위에 누워 몸을 옆으로 굴려 진흙으로 몸을 덮습니다. 다시 혼자가 됐지만 이 영역은 당신 것이고 교미에 성공했습니다. 절정에 달했지만 영원한 건 없죠. 이제 9살입니다. 당신의 엄니는 너무 길게 자라 끝이 두개골에 위험할 정도로 가까이 휘어졌고 그중 하나는 뼈를 약간 뚫고 나와 머리에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당신은 더 느리게 움직이고 덜 먹으며
멀리서 다른 수컷을 보면 싸움이 더 상황을 악화시킬까봐 피합니다. 오늘 당신은 비로 인해 흙이 느슨해진 가팔은 둑 근처에서 뿌리를 캐고 있습니다. 당신의 엄니가 지면 아래 무언가에 걸려 두꺼운 뿌리 사이에 끼이게 되고 빼내려고 뒤로 당기지만 빠지지 않아 머리를 옆으로 비틀자 엄니가 두개골 더 깊숙이 파고듭니다. 머리가 지끈거리고 당신은 더 세게 몸을 흔들며 빠져나오려고 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앞다리 밑에 둑이 무너집니다. 땅이 무너지면서 당신은 앞으로 미끄러지고 떨어지면서 목이 비틀리고 엄니가 뼈를 찢으며 몸이 추락합니다. 당신은 아래 땅에 떨어지고 다리가 몸무게에 꺾이며 그 이후로는 다시 움직이지 않습니다. 당신의 몸은 경사면 아래의 머리가 비스듬히 꺾인 채 엄니는 여전히 얼굴 쪽으로 휘어진 채로 누워 있습니다. 숲은 당신 주위에서 계속 살아 움직이고 곤충들은 덤불 사이를 기어다니고 새들은 위나무에서 울고 있습니다. 하루가 지나면 다른 동물들이 당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남아있는 것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당신의 엄니는 평생 자라며 싸움에서 이기고 영역을 차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곡선을 그렸지만 결코 자라기를 멈추지 않았고 결국 너무 길어졌습니다. 대부분의 수컷 바비루사에게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당신을 살아남게 했던 바로 그것이 결국 당신을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바비루사로서의 삶이 거칠 수는 있지만 훨씬 더 힘든 동물이 또 있습니다. 믿어도 좋아요. 정말 놀랍거든요. 영상을 확인하고 직접 확인해보세요.